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내일 우리 시장은 현충일로 하루 쉬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무려 코스피는 1.49%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8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약 11개월 만에 최고치인 셈인데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이 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끌고 와줬습니다. 내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 흐름을 우리가 잘 복귀하고 다음 주를 대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켓이너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종목 월드컵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면서 최종 우승 트로피 어떤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함께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트렌드를 읽는 남자 이시우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대장주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여러 종목들 좀 뽑아왔고요. 그중에서도 선별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라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 주식의 트렌드를 매번 잘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1초에서 2초 후에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다음 주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시후 딱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월드컵 16강전에 오른 종목들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큰 화면으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16강에 오른 종목들 굉장히 쟁쟁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북 관련 종목도 있고요. AI 관련 종목, 그리고 원전주, 필러, 화장품, 그리고 저탄소까지도 쟁쟁한 종목들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16강전에서 8강전, 4강전, 최종 우승 트로피 거머쥐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죠. 네, 16강전 1라운드부터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겨루게 될지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리드코프와 쿠콘입니다. 리드코프는 이제 쿠콘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쿠콘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지 않습니까, 파트너님?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쿠콘이 이 힘을 계속해서 받아가줄지 아니면 리드코프가 조금 더 매력적일지 궁금한데 파트너님의 선택은 어떤 걸까요? 일단 두 종목, 이제 쿠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지역 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고 얼마나 아침에 눈 뜰 때 기분 좋을까요? 그렇죠. 네, 제가 앞선 시간에서 이제 코나이는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쿠콘이 이제 새로운 대장주로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관련 이제 제사 인터넷 은행 관련된 종목, 소소뱅크 관련된 종목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 메이슨 캐피탈 지분 인수도 하면서 좀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단기간 눌림을 보이고 있는 종목, 이제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소화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쿠콘이 조금 더 상승폭이 당연히 빠르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리드코프로 설정을 했습니다. 선택한 이유는 쿠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일장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충분히 이제 단기간 급등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워낙 좀 빠르게 앞서서 전일자에도 이미 상승을 하고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리드코프로 이제 선택을 했고요.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지지 라인 5,000원 부근만 지지받으면 충분히 추가적 상승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6,000원 부근, 앞선 고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물량 소화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6,000원 부근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시세 분출도 가능하고 단기적 기법인 제가 깃발 매매 기법도 이제 다른 방송 시간대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깃발 매매 기법에도 적용이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곧 시세 분출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해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16강전 이렇게 위로 올려주신 종목 리드코프입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붙었을지 또 화면으로 바로 보시죠. 아난티와 현대건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바뀌었다 보니까 이 대북 관련 종목들도 네.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이 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은 양시장이 지금 좀 매도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기관에게 이 네. 보은을 해줄 수 있는 아난티를 올려주실까요? 네, 일단 두 종목 중에서 뭐 잘 선택을 하셨는데 네. 제 생각도 이제 아난티가 앞으로 오. 향후 전망은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아난티로 뽑아봤고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고 교육방에 계신 분들도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원래는 대북주에 속하는 종목이거든요. 현대건설도 과거에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지만 최근에 이제 원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급등 이후에 조금은 물량 소화 구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아난티는 아직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대북주에 비해서는 좀 재무적 구조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우수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취임 이후에 햇볕 정책에 대한 말도 다시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대북주 그 중에서도 과거에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아난티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아난티가 8강전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3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또 바로 보시죠. 그린케미칼과 솔트룩스입니다. 그린케미칼은 수급이 너무 네. 좋아요. 네네. 그리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로써 외국인 3거래일 동안 매수하는 모습인데 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8강전으로 올려주실까요? 네, 일단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방송 시간에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산업 자체가 AI,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전력, 그다음 원전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고 다시금 이제 AI로 수급이 도는 모습. 아무래도 이제 신규 이제 정부가 이제 새로 네. 이 취임을 하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아무래도 AI 쪽으로 다시금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인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장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간 좀 많은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이었으면은 솔트룩스로 선택을 했겠지만 그린케미칼로 이번에는 좀 선택을 했고요. 네.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친환경 정책 관련돼서 앞서서 이미 취임 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했었고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탄소 배출,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된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수급도 강하게 붙고 역시나 단기적인 물량 소화 구간을 거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9,000원 부근을 다시금 돌파하면은 시세 분출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한 돈도 이미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목해도 너무 좋은 종목 그린케미칼을 8강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또 바로 보시죠. 한글과 컴퓨터 코나이입니다. 네네.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네. 말씀도 해주셨던 종목이고 네네. 또 한글과 컴퓨터는 수급이 또 되게 좋아가지고 네.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것을 올려주실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2주 전에 딱 코나이가 결승까지 갔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코나이가 워낙 좀 단기가 많이 올랐어요. 위너 종목보다 더 많이 올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화폐 관련된 종목도 이제 며칠 전이었다
하겠다라고 하면 코나이를 선택했겠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금 AI로 좀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앞서서 솔트록스 다음으로 좀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한글과 컴퓨터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한컴 자체가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사인데 이제는 AI를 주력으로 하는 사업을 뭐 진출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광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정부와도 협력해서 AI 관련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한글과 컴퓨터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지금 현재 위치라든가 수급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었던 18,000원에서 25,000원 부근 이 박스권 상단을 오늘장에 좀 돌파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아직까지 수급이 강하게 붙진 않았지만 만약에 내일 모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최소한 3만 원까지는 수월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단기적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시세 분출도 안 나왔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시면은 AI 관련 다음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AI의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글과 컴퓨터를 8강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함께 봐야겠네요.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보시죠. 대웅과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네네. 대웅은 오늘은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 네네. 또 포스코 홀딩스는 워낙에 뚱뚱한 친구다 보니 네네. 위로 많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들긴 하거든요. 네네.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올려주실래요? 일단 두 종목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좀 지금 산업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물론 그 산업만 하진 않지만 2차 전지 관련된 테마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제약사인 대웅이 조금 더 앞으로 탄력 있는 움직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대웅으로 뽑아봤거든요. 대웅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도 제가 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또 중요한 거는 2025년은 제약바이오주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뭐 코로나가 이제 다시금 재확산하면서 진단키트라든가 바이오 쪽 그리고 제약 쪽도 좀 움직임이 시작됐고요. 특히나 대웅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종목으로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고 강한 힘 있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천국의 계단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26,700원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장은 좀 쉬어갔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단기적 눌림 구간 한 26,500원 부근에서 좀 횡보하다가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물량 소화를 거치고 나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등도 가능하다. 또한 지금 현재 주도주가 보통 이제 지주사 테마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대형주들도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한화라든가 두산이라든가 이런 지주사 관련 테마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대웅 역시도 비슷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대웅을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포스트 한화가 될 수 있을지 대웅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또 바로 보시죠.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한전기술도 수급이 오늘 양시장 다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에서는 어떤 종목을 8강으로 올리실 거예요? 네, 이게 두 종목 다 당연히 이제 원전 관련된 이제 종목이기도 하고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도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끝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만 없어요.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됐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간 역시나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대형주들 뿐만이 아니고 뭐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하면은 중간에 물량 소화 구간을 거친다. 그게 뭐냐면은 과거 고점에서 물렸던 물량들이 이제 내 본전 혹은 그 이상 왔으니까 이제 던져야지 하는 위치들이거든요. 그런 이제 좀 단기적 저항대의 위치에 있다. 그런 만큼 한전 기술은 이제 다시금 대장주로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전 기술로 뽑아봤습니다. 네,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워낙 이제 원전 관련 대장주로 많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결론은 우리나라와 체코와의 원전 수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주는 한전에 관련된 계열사들이거든요. 그래서 한전기술, 한전산업, 제가 이제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장 초반에는 한 10%대 움직임 나오다가 장막판에 20%까지 갔다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의 이제 저항대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전기술도 오늘장 좀 돌파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2,000원 부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물론 현재 위치 부근에서 조금 횡보하다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다음 개장일에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도 8만 원 부근까지는 수월하게 상승이 가능하고 이제 원전 대장주가 좀 쉬는 타이밍에 그 다음 대장주로 좀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가오는 이제 원전의 대장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한전 기술을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죠.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있을까요? 바로 보시게요. 휴메딕스와 코스맥스입니다. 네. 이게 게임이 되는 네. 종목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네. 너무너무 큰 바위에 이 계란치기 같은 네. 이 휴메딕스의 네. 사이즈인데 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위로 올리실까요? 지금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코스맥스가 워낙 압도적으로 뭐 시가총액도 크고 지금 현재 추세 자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업 전반적으로 다 지금 뭐 수입 수출 자체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중국과의 좀 외교 관계도 좀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휴메딕스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뭐 필러라든가 수출을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의료 관광객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한알령 해제로 인해서 뭐 유입이 추가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에 휴메딕스가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좀 나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휴메딕스를 뽑아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코스맥스도 네. 굉장히 좋은데 다음 약간 종목 발을 걸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종목 자체도 이제 네. 화장품주가 있기 때문에 휴메딕스로 뽑아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료 관광객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지금 뭐 110만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의료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60% 이상이 피부 미용 관련된 이제 그 의료 시술을 받기 위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휴메딕스는 그 중에서도 이제 필러 관련돼서는 좀 강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태국 위주로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 동남아 쪽으로 계속해서 수출 범위를 넓히면서 매출이라든가 수익성 추가적인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휴메딕스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돌파 못했던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오늘장에 47,000원 부근까지 한번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시점까지는 주가가 밀렸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이런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다음 개장일에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55,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 고점을 갱신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은 지금 현재 시점에 매수 타점으로 좀 공략해 볼 만한 적기가 아닐까 해서 휴메딕스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적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위로 올려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6강전의 마지막 라운드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있을지 바로 볼게요.
콜마홀딩스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화장품주가 이렇게 두 개 붙었는데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도 또 콜마홀딩스가 네. 워낙 또 작고 네, 네. 아모레퍼시픽이 워낙 또 크다 보니 네, 네. 어떤 종목을 위로 올려주실까요? 네, 일단 두 종목 중에서는 콜마홀딩스로 뽑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시가총액도 시가총액이지만 콜마홀딩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방송에서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한국콜마 자체가 실적 자체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 지금 매출이라든가 수익성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좀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거든요. 또한 홀딩스 자체가 한국콜마의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관련된 테마들이 최근 들어서 뭐 대형주를 비롯해서 대형주도 뭐 20% 상한가를 이렇게 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콜마홀딩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지주사 관련주이고 역시나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 구간에 있지 않나. 또한 이제 형제들끼리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고 과거에도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 뭐 한진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갖다 예로 들면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영권 분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서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목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콜마홀딩스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경영권 분쟁이다 아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고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15,000원 그 이상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콜마홀딩스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전과 똑같이 굉장히 큰 종목과 작은 종목이 붙었는데 이번에도 콜마홀딩스를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콜마홀딩스가 계속해서 8강, 4강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일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이렇게 쭉 보시면서 나도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신 분들은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잡는 방법 역시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들 골라내시고 또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이 매매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16강에서 8강전으로 올라가게 된 종목들도 우리가 함께 봐야겠죠. 큰 화면으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리드코프, 아난티, 그린케미칼, 한글과 컴퓨터, 대우, 한전기술, 휴메딕스, 콜마홀딩스 이렇게 올라가게 됐네요. 정말 쟁쟁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됐는데 8강전에서 또 4강전으로 올라갈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죠. 네, 이렇게 8강으로 올라온 종목들 함께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8강전도 1라운드부터 힘차게 달려봐야겠죠.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리드코프와 아난티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파트너님께서 크게 막 애정을 보이신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아난티야 뭐 이제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네네. 리드코프는 길게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네, 뭐 아난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햇볕 정책 관련된 아무래도 이제 친대북 관련된 정책을 펼 수가 있는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간 정책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하지만 리드코프로 선택을 할
건데요. 네. 이유는 왜 말씀드리면 이렇게 밀당하세요? 네. 일단 저는 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네. 종목이든지 기본적 분석은 꼭 필수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어떤 회사든지 결론은 수익을 창출하고자 이제 회사를 설립했고 운영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수익이 계속해서 좀 꾸준히 나는 회사가 당연히 우량한 회사이고 코스피가 만약에 이제 올해 안에 3,000포인트 간다라고 제가 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올해가 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리 뭐 저PBR 관련주, 뭐 지주사 관련주를 꼽는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나오는 재무적으로 우량한 회사들이 더 크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만큼 리드코프, 아난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좀 적자를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에 비해서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대부업을 이제 하는 회사인데 대부업 자체가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만큼 매출 대비해서도 수익성도 나쁘지 않고 또한 최근 들어서 이제 메이슨 캐피탈을 지분을 인수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제사 인터넷은행,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 이런 인터넷 뱅킹 관련된 역시 매출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은행을 이제 신청한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소뱅크가 조금 앞선다라는 뭐 평가도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제 소소뱅크 관련된 종목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 또한 이제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뭐 깃발 매매 기법, 단기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기법에도 적용이 되는 위치인데요. 앞서서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구간 어디냐면 5,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깃발 모양을 세웠다라는 거는 단기간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 지금 현재 종가가 5,460원이기 때문에 5,000원 부근만 지지받으면은 충분히 6,000원 그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한 조정 이후에 이제서야 상승으로 전환이 시작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다가 단기간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포함한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고점 11,000원 부근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5,000원 부근이잖아요. 그러면 중간 부근인 7, 8,000원까지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30%그 이상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넓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좀 크게 멀리 길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드코프가 조금 더 매수 공략을 타점을 잡으면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리드코프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드코프와 아난티 중에서는 지금 우리가 매수 타점 잡기에는 리드코프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강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또 4강전에서 결승까지 갈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붙게 됐을까요? 바로 보시죠. 그린케미칼과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그린케미칼은 2,000억대고 네. 한글과 컴퓨터는 한 6,000억대 정도인데 네네. 이 정도는요, 파트너님 거의 뭐 올라가는 게 비슷비슷한 속도로 가나요? 일단 뭐 시가총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총이 보통 5천억 이하의 종목들이 좀 네.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한화도 20%가 가고 그다음에 뭐 그쵸. 코나이 자체도 시총이 그렇게 작은 종목은 네네. 아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대형주가 좀 잘 가는 장세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기도 7%, 뭐 10%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이런 시장에서는 시가총액보다는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호재 재료가 있느냐 요걸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돈이 들어온 종목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고 트렌드 읽는 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솔직히 뭐 친환경 관련 정책도 당연히 우수하지만 네. 한글과학 컴퓨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AI가 결론은 시장의 대장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네. 원전 결론은 다 뱅글뱅글. AI 관련된 연결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에 항상 이제 1호 정책으로 말씀을 하신 게 AI 관련된 정책이거든요. AI를 우리나라가 이제 좀 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미 AI 4차 산업 중에서도 AI가 좀 주목받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들어서는 로봇 역시도 AI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있는 만큼 AI 테마는 좀 단기적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테마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글과 컴퓨터는 아직까지는 시세 분출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3만 원 부근을 돌파하는 시점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 그동안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18,000원에서 26,000원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길게 보시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18,000원에서 3만 원을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나왔다. 3만 원 부근을 돌파한 시점은 여기 과거에 2024년도 1월 초에 이제 돌파했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3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3만 원 돌파 시점부터는 역사 고점을 갱신하면서 갈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 2000년도에 한글과 컴퓨터가 뭐 20만 원까지 갔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3만 원 위로 올라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AI를 통해서 3만 원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이 AI 섹터 안에서 조금 더 멀리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 올려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우승 트로피 거머쥘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 바로 만나보시죠. 대웅과 한전기술입니다. 우리 2025년의 왕이 될 제약바이오 네. 하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 이쪽 귀에는 이 딱지가 앉아 있습니다. 네. 바이오 딱지가 있고 네. 또 한전기술도 흐름이 굉장히 오늘 어마무시하게 좋았잖아요. 네, 네, 네. 이 두 가지는 어떤 종목을 또 위로 올려주실지 예측이 좀 어려운 것 같네요. 네, 일단 뭐 대웅 당연히 이제 제약바이오주 말씀드렸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 원전 관련 이제 다음으로 후속 대장주로 네.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종목인데 일단은 대웅을 뽑아봤습니다. 예, 대웅을 뽑은 이유는 솔직히 이 두 가지 네. 종목은 네. K와 해교급의 어려운 종목 아니었나요? 네, 매칭이? 맞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AI 그리고 원전 쪽이 뭐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시장인데 솔직히 아직까지 제약바이오주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체코 원전 수주가 이루어졌지만 이게 네. 매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아직 작년에 이미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을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고 올해 역대급 실적이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 대웅이거든요. 그런 만큼 대웅은 제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은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주사라는 이유로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뭐 밸류업 정책이라든가 뭐 새로운 정부에서도 코스피 5,000포인트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대형주, 그중에서도 지주사들이 일단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제약바이오주가 시총이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줘야지만 코스피가 뭐 3,000포인트는 일단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주가 자체도 일봉상에서 보면은 최근 들어서 뭐 상한가 기록하고 굉장히 높은 위치,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되는 위치이긴 하지만 월봉 차트만 보더라도 과거 고점 대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위치거든요. 이제서야 바닥 구간을 탈피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위치 3만 원 부근만 돌파하게 되면 최소한 절반 수준인 4만 5천 원까지만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30%, 50%그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아직까지 거래량, 거래 대금도 일봉상에서 보면은 좀 들어온 것 같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은 좀 시기가 필요하다. 그런 만큼 지금처럼 계단식 우상향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좀 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또한 이제 뭐 여러 가지 탈모 치료제라던가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돈이 되는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본격적으로 만약 개발이 완료가 돼서 상용화가 되면 매출이라든가 수익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응 역시 마찬가지로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단식 상승 말씀하시면서 길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휴메딕스와 콜마홀딩스입니다. 네. 이제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필러와 그리고 화장품 네네. 딱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에서는 어떤 종목을 위로 올려주실런지요? 네, 일단 두 종목 중에서는 콜마홀딩스로 뽑았습니다. 깔끔하시네요. 네. 왜죠? 일단 휴메딕스 당연히 이제 뭐 필러 아무래도 네. 뭐 의료 이제 관광객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기도 하고 수출 역시도 잘 되면서 주가 역시도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콜마홀딩스로 뽑은 이유가 뭐 매출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경영권 분쟁 이슈 당연히 호재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단 해당 종목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종목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예를 들어 2023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이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거래량만 보세요. 위에 뭐 주가가 올라가니 내려가니 요건 보지 마시고 거래량 거래대금 자체가 앞서서 과거에 상승했을 때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한참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52주 최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해당 종목이 지금 다른 단계로 넘어섰고 주가는 확실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또한 중요한 건 월봉 차트로 보더라도 최근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과거에 정말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던 2012년, 13년 요때 거래량과 거래대금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중요한 거는 한화오션이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들이 주봉이든 월봉이든 정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거래량과 거래대금, 돈이 들어왔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돈이 들어온 종목은 어떻게 해서든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단기적 눌림 구간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만약 수직으로 계속해서 뭐 정치 테마주처럼 움직임이 나오면은 잡기 어렵겠지만 지금 계단식으로 상승 중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11,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한 번은 더 보일 것이고 단기적인 추세 상승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는 물론이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나쁘지 않다. 단기 목표가 16,000원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계단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천국의 계단 기법 그리고 계단식 상승 말씀하시면서 콜마홀딩스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내 종목이 지금은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시후 딱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강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붙게 됐을지 큰 화면으로 종목들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8강전에서 4강전으로 올라가게 된 종목입니다. 4강전답게 쟁쟁한 종목들만 남았습니다. 리드코프, 한글과 컴퓨터, 대웅, 콜마홀딩스. 과연 어떤 종목이 결승전 그리고 최종 우승 트로피 거머쥐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네, 4강전에 올라온 종목들 큰 화면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1라운드부터 바로 함께 보시죠. 리드코프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뭐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네. 원체 한글과 컴퓨터가 다음 대장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서 많은 시청자분들도 조금 한글과 컴퓨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솔직히 뭐 네, 리드코프 진국남이시네요. 좋습니다. 네, 리드코프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AI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역 화폐 관련주 뭐 여러 가지 정책 테마주들도 있긴 하지만 정책 테마주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에 좀 조정을 받게 되면은 긴 조정을 받고 관심에서 멀어지거든요. 하지만 AI, 4차 산업 그중에서도 실생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뭐 챗GPT라던가 실생활에서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친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르는 거 네.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제 다시금 AI 그중에서도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회사로다가 좀 움직임이 넘어가고 있고 한글과 컴퓨터는 그중에서도 이제 솔트룩스라든가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대장주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 이후에 다시금 순환매가 돌면서 한글과 컴퓨터로 넘어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3만 원 부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만 돌파하면은 이제 거래량 거래 대금이 더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프트웨어를 이제 과거에 한컴이란 걸 안 써보신 분은 없잖아요. 그만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술력 자체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AI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력을 좀 인정받지 않을까 싶고요. 실질적으로도 국회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은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로도 좀 진출을 고려 중이고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AI 회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직 본격적인 상승 전에 한번 매수 타점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 말씀드린 대로 3만 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3만 원을 부딪히게 되면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3만 원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 3만 원을 돌파하면 그냥 바로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볼 만하고요. 만약에 3만 원에서 부딪히고 돌파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조정이 다시 나올 거거든요. 그때 한 19,000원 부근에서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충분히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애정 섞인 한글과 컴퓨터 위쪽으로 올려주셨는데요. 또 우승 트로피 맛보게 될지 끝까지 함께 봐야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있을까요?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대웅과 콜마홀딩스입니다. 대웅은 뭐 포스트 한화일 것 같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네. 콜마홀딩스는 또 몸집이 아무래도 좀 가볍다 보니까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네. 것 같다고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결승전으로 올리실 건가요? 네, 일단 두 종목 다 특히나 이제 콜마홀딩스도 화장품이 이제 워낙 지금 시세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에 뭐 이제 방산주라든가 그다음에 조선주 쪽의 흐름처럼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상승 추세를 타고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대웅으로 뽑아봤습니다. 오늘은요? 네. 그러니까 시장 전체 흐름을 잘 보면 물론 이제 중소형주 특히나 이제 정책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기는 하지만 대형주 장세입니다. 그런 만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5,000포인트까지 가겠다 이렇게 뭐 대통령이 발언을 하긴 했지만 그만큼 일단 지수를 어떻게 해서든 올리고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정책을 펴긴 할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만큼 대형주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주사들 특히나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지주사 테마에도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대웅이 이제 앞으로 단기적인 좀 눌림 이후에 재차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제 최근 들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상승을 했지만 뭐 주봉이라든가 월봉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이제서야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앞선 종목 이제 한글과 컴퓨터와 비슷한 위치인 3만 원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못해도 4만 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3만 원 부근 돌파하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본격적으로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도 좀 크게 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고부가가치 상품, 비만 치료제라든가 탈모 치료제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돈이 되는 종목들, 돈이 되는 제품들을 개발 중에 있다.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역대급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결국에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는데 정말 쟁쟁한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또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지금부터 봐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은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들어오셔서 같이 종목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져 있으니까 지금 바로 앞쪽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뜨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액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결승전을 확인해 볼 시간이 됐습니다. 두 가지 종목들 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와 대웅입니다. 네. 아무래도 너무 이 두 가지 종목 다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막 이제 계단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떤 종목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종목을 우승 트로피 안겨주실 겁니까? 네, 일단 뭐 한글과 컴퓨터 AI 시대를 맞아 아무래도 이제 다음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대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의 우승 트로피는? 네,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한 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른 종목들을 위너로 좀 많이 뽑았거든요. 그런데 대웅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근데 대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때 상승 강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천국의 계단 기법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특히나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52주 최저점까지 찍었던 종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 12,000원, 아무래도 2023년도에 12,000원 부근까지 찍은 이후에 다시금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이다. 제가 선을 그려놨는데 보시면은 이제서야 해당 위치 박스권을 살짝 돌파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뭐 48,000원, 5만 원 근처 지금 현재 위치에서 2배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70~80%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요. 상승 추세로 이제서야 돌아서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짧은 조정, 그만큼 위험성이 적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면 중간 부근 뭐 4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여기까지만 가도
30%, 50%그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또한 이제 20년도에 과거에 이제 급등이 나올 때 당시에도 제약바이오주는 굉장히 무섭게 상승이 나왔었던 이력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평가주, 그다음에 지주사 관련 테마주로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대응으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대응 말씀해 주셨고 가격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격은 매수가 한 28,000원 이하로만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분할 매수 진행하시고 목표가는 짧게 일단 1차 목표가 33,000원으로 잡으시면 짧게도 충분히 수익 가능하고요. 2차 목표가는 한 5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절가는 2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트너님과 함께 월드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경기 달려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하루 쉬어가고요. 월요일 밤 10시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